현재 재건축에 한창인 마산하포구 월영동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간의 갈등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안홍준 국회의원이 내서복합스포츠문화센터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재희 고성군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월영주공아파트 자리에는 현재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 앞 시위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만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이곳은 예전에 월영주공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현재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2018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아파트의 부출입구 위치 때문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출입구의 위치는 월영남 18길 56번지 앞. 주민들은 이곳에 아파트 부출입구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도로로 통행하는 차들이 많아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저희들이 목숨 걸고 17동 주민들이 싸우는 이유도 그게 이 좁은 도로에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는 할애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1.5m를 주고 있어요. 준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제 8.7m 좀 나옵니다. 8, 9m 돼도 양 사이드에 차 대고 나면은 이게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너무 현장에도 안 나와보고 그냥 탁상 행정으로 교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데 부출입구 허가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주민들은 창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온 시청 관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의 도로 그 보도 부분 3m를 1.5m는 보도하고 1.5m는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 하는 그 건의는 충분하게 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은 뿔난 주민들에게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은 왜 우리 국민들은 말은 안 들어보고 자기들만 시간만 자꾸 끄는데 결국 창원시는 주민 대표들과 잠깐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과 주민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창원시가 한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부출입구에 대한 반대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뉴스 이만을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간에 끝없는 갈등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 지사는 박 교육감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내년도 학교 급식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박 교육감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국가 예산을 50% 부담하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경남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긴 하지만 지금 시기로라면 저는 안 받고 우리 식대로 경남형 학교 급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판단했다는 것으로. 또한 2017년 일선 학교까지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에 경상남도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식 지원을 거부하고 학교 급식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박 교육감의 입장은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총체적으로 협의하겠다. 교육감은 외부 세력에 흔들려 급식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대책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섰습니다. 학교급식 감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박 교육감과 식품비 지급 비율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어긋났습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회동 제안을 진정성 없는 언론 플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5차례 정도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한 바 있어 이번 제안에 당혹감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무상급식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1년여 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상급식 문제. 마땅한 해결 방안도 없이 홍 지사와 박 교육감 간의 끝없는 갈등만 이어지고 있어 무상급식 회복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만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안홍준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16일 내사업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내서복합스포츠문화센터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환 창신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될 내서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과 내서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내서복합스포츠문화센터가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지역적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해외 투자 유치의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투자자 발굴 유치 협조를 위해 창원시가 재미동포 12명을 국제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관은 해외 투자자 알선과 정보 제공, 현지를 방문하는 창원시 투자유치단 지원, 해외시장 동향 파악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창원시는 이들을 통해 2017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등 권역별로 자문관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경남 지역 쌀 생산량 예측에 따르면 38만 2,951톤으로 지난해 37만 6,568톤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 7만 6,158헥타르보다 올해 7만 3,934헥타르로 2.9%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은 면적 감소에도 나달이 익는 시기에 일조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아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단위 면적 1,000제곱미터당 생산량은 지난해 495kg에서 올해 518kg으로 4.7% 증가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창동 사거리 일대에서 4대 사회학 근절 3년차를 맞아 그림자 놀이를 활용한 4대학 근절 영웅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림자 놀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해자와 피해자 이미지가 연출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학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편 4대학 근절 영웅찾기 프로젝트는 창원, 김해, 양산 등 경남 도심권 13개소에서 10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다루게 됩니다. 한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종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의원을 각각 선임해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15일 안상수 시장과 허영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남상호 축산농협장과 함께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 컨설팅 및 통합 품질 공정 활성화 지원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인 이번 협약으로 FTA 등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업 위기에 대처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축산물평가원이 품질 향상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선진 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시책 발굴,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마산 어시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6일 국악명창 김영임의 어시장 표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산물 시식 행사와 수산물 현장 경매, 어민 상인 등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등 어시장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용왕님께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민들이 안녕하길 빌던 남해안 별신국과 마산포 성신제 등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행사도 열리면서 마산 어시장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명품 전통시장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4-1호인 고성농효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전래농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30회 고성농효 정기공연과 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가 17일부터 18일까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고성농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첫날 열리는 제30회 고성농효 정기공연은 전수생들의 전통 모든 북춤을 시작으로 풍년기원제 당상국 공연, 마당 공연과 못지고 모심기 소리 등 고달픈 농사일을 하며 불러오던 소리와 함께 농사 현장을 원형 그대로 재현합니다. 18일 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에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경북 경산 단오제 및 진도 강강술래 공연과 순창 농요 등 각지의 생생한 민속음악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11회 자연과의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사진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창원 컨벤션 센터 3층 제2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 사진전은 세계 39개국 122개 이상 지역을 순회하여 관람객이 1,000만 명이 넘었으며 국내 전시는 서울예술의 전당 개최를 시작으로 총 63만여 명이 이상 관람해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의 아름다움 속에 비친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에 평화와 희망이 물들길 염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133점이 전시됩니다. 한편 작가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SGI 명예회장이자 평화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화감 문화훈장과 시도대학으로부터 명예학술 칭호를 받았으며 한국을 대은인의 나라, 형님의 나라라 칭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나방송에서는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후보 1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공화당 1명, 무소속 3명의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가 본선 경쟁에 한창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소속 기호 6번 이재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재희 후보는 제6대 경남도의원과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총원우회장을 지냈으며 9억 920만 원의 재산과 한 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향인 고성 발전을 위해
풍력발전소 유치와 당항포 관광지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의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 자료도 또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과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필요합니까?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적인 중앙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대기업 투자는 물론 해외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고성을 획기적인 창조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교육사부지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풍력 발전소를 대기업과 협의해서 끌어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공룡 엑스포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계속 사계절 풀 가동할 수 있도록 배둔에 있는 수심이 낮은 곳을 한 2만 평 정도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 테마파크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외 자본으로 끌어들여서 공룡과 연계해서 사시사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면 갈모봉이 있습니다. 갈모봉. 이 갈모봉이 우리 군유지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이 갈모봉을 제가 쌓은 인맥 중에 남부 산림청장들을 이렇게 불러서 상생협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성군에서 이래서 지금까지 수백을 들여서 이렇게 갈고 닦아놨는데 이 돌려달라, 고성군으로. 대신 우리가 다른 군유지를 교환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힐링 모든 센터를 만들어서 대죽동으로 남포항으로 내려오는 레일바이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고성군의 관광객이 끌어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공약들을 저희들이 이미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고성읍 활성화 프로젝트로 파이팅 고성, 원더풀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마당새처럼 뛰는 경제군수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28일 전국 유일의 단체장 선거인 고성군수 재선거.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의 꼼꼼한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의회가 15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창원시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과 맞지 않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선거구 축소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거제 지세포항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거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매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안상수의 스케치북이란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민과 직접 만나 무작정 소통에 나섭니다. 시는 시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정 문턱을 낮추려 행사를 기획했다고 15일 설명했으며 오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통양시가 특산물 구를 앞세워 중국 도시와 관광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공략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김동진 시장이 중국 자오칭시를 방문해 관광 협약을 체결하고 통양 굴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서민 자녀교육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한 혐의로 김모 씨 등 학부모 6명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의류협회가 마산 지역의 의류 패션타운 조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에 투자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창원시는 15일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15년 3분기 다시간 다봉사 우수자원 봉사자 5명에게 표창배를 수여했습니다. 변재혁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매분기 다시간 다봉사 우수자원 봉사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15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날로 변화되는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에 대응하고 자녀들의 진로 코치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위해 진로 파트너 창원 신사임당 학부모 교실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통영시는 16일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4빈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효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격동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복지회관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16일 마산하포구 소재 롯데마트 마산점에서 롯데마트 1층 식당가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초기 대응 및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15년 학생 영어 종합능력평가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 미국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 등 26명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현지 체험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고성군과 협약한 디아블로 밸리 칼리지와 세계 명문 대학인 UC 데이비스,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이동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은 지난 15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지키자 데이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